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를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문학성이나 예술성 그리고 내용의 깊이를 봐서 너무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가 이 책을 너무 간단하게 소개한 것 같아 유튜브에서 다시 소개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책들에는 고릴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작가가 고릴라를 많이 그리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고릴라의 얼굴이 매우 호소력이 짙다는 것입니다. 주름과 혹, 굳은 살, 울퉁불퉁하게 오른 살, 털, 근육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마치 노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젊은이를 그리는 것보다 사람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둘째, 고릴라는 사람과 무척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릴라가 크고 강하고 그러면서도 섬세한 작가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고릴라가 인간의 여러 내면적 측면들을 닮아 세상의 초현실적 일면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 책 고릴라는 1983년에 발표된 책인데 위에서 언급한 고릴라의 이런 특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우선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한나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보아온 고릴라를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직접 보고 싶은데 아빠는 언제나 바쁩니다. 그림으로 봐서 아빠는 매우 차갑고 고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 전날 아빠는 한나에게 고릴라를 한 마리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잔뜩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 고릴라는 실제의 고릴라가 아니라 인형입니다. 한나는 실망해서 고릴라 인형을 방 한 구석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릴라 인형이 진짜 고릴라가 된 것입니다. 고릴라가 아빠의 모자를 쓰고 아빠의 코트를 입고 한나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함께 하늘을 날고 영화를 보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잔디밭에서 춤을 춥니다. 이튿날 아침 한나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일날 아침이지요. 아빠는 처음으로 한나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입니다. 둘이 함께 동물원을 가자고 합니다. 아빠의 주머니에는 고릴라에게 줄 바나나가 꽂혀 있고 한나의 손에는 아빠가 선물로 준 고릴라 인형이 쥐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만들면서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발전시켰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역동적 관계를 최대한 이용했고 그림의 구조나 일러스트레이션의 여러 시각적 단서들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 의미를 눈치챌 수 있게 말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림 찾기와 같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빠와 한나, 고릴라와 한나의 식사 장면 두 컷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의 구조나 시각적 단서들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프레임의 하단에 한나를 배치시키고 원근법을 이용해서 아빠와 한나의 거리를 상당히 멀게 만듭니다. 아빠와 한나 사이에는 신문지로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시리얼 외에 다른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한나의 옷을 제외하고 전부 푸른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껴지시지요? 두 번째 그림은 고릴라가 한나와 가슴을 맞대고 눈빛을 마주하며 있습니다. 고릴라와 한나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림의 색상도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입니다.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함께 먹습니다. 식당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놓여 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고릴라를 통하여 다정한 부성상을 드러내지요. 현실에서 아빠와의 관계가 차갑고 냉정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환상세계 속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고릴라와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하늘을 날고 춤을 추지요. 이 고릴라는 따뜻하고 다정한 부성상을 나타내고 있지요. 작가는 이런 환상적 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아이들의 욕구, 원함, 결핍, 갈등, 긴장, 불안 등의 내면 세계의 문제들이 환상적 경험을 통하여 해소되고 충족되고 치유되지요. 고릴라와의 환상적 경험을 통하여 아빠와의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작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한나의 욕구와 결핍이 환상 속에서 해소되고 충족되었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도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지닌 커다란 매력이지요. 작가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 단서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한두 가지 더 살펴보시죠. 한나가 고릴라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장면과 아빠의 손을 잡고 동물원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고릴라가 아빠의 옷을 입고 아빠의 모자를 쓰고 아빠와 거의 비슷한 체격입니다. 이것은 고릴라와 아빠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의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짐이 자연스러우면 더 좋겠지요. 앤서니 브라운은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한 신경을 씁니다. 생일 전날 밤 한나는 계단을 올라 침실로 가는 장면이 있고 다음 장면에는 한나가 침실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과 장면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갔는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여 한나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이 이어짐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한나, 벽에 걸린 그림은 모나리자가 아니라 고릴라이고 계단 난간에는 고릴라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오로지 고릴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은 글과 그림의 역동적 관계를 활용하여 그림책의 특성을 유감없이 살려낸 아주 훌륭한 환상 그림책입니다.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아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아이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책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